헤어질 결심도 아니고 작심인가요? 이거는요? 작심을 했다 뭔가?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두 분이 차례대 나오는데 이런 본인의 입장을 글로 남겼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기반을 계파에 두고 있지 않고 국민에 둔다. 하루살이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불가하다. 하루살이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불가하다. 이게 하루살이. 최영주 부대변인. 네. 하루살이는 누굴 얘기한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버티고 기다린다 이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말은 멋있게 하세요. 근데 예. 행동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면 눈은 갈대처럼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오. 헤어질 결심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계속 나는 버틴다? 그럼 일단 말은 멋있게 해놓고요. 예. 공천받을 욕심이 있는 거죠. 저 하루살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 부류가 있는데 하루살이 권력은 김기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당대표. 그리고 뭐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본인은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참는다. 참는다 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말은 일단 던져놓고 행동은 절대 흐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헤어질 그런 상황은 그런 결심한 거 아닌 것 같다는 해석인데 다음은요.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분위기를 한번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총선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거의 뭐 100%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통령께서 공천 주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뭐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이번 총선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는 계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 최근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서 본인 공천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생각 또는 어떤 결심을 한 걸로 보이십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 제가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가는 예, 경우는 예.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무슨 신당을 만들 거다, 무슨 뭐 제3세력을 규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스스로 먼저 나가서 신당을 만들거나 탈당을 먼저 할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것들이요. 사실 일정 부분 뭐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유승민 의원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애정을 갖고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그럼 애정은 예. 안 보입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너무나 이 과한 감정적인 측면도 약간 들어있다. 미움의 예. 감정이 느껴집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뭐 그 정도면 나가세요. 뭐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부터 방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몇 분이 이 당을 떠날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당에 남아 있으려면 저런 발언을 쉽게 하지는 않죠. 저는 좀 구걸하고 싶어요. 당이 총선에서 도움을 주려는 것보다는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이 떠날 분들이죠. 떠날 거다는 얘기들을 막 그냥 뭐 방류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요. 정인환 교수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건지.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은 스스로 당을 나간 일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당을 떠나는 경우와 아니면 당에서 뭐 징계 등등 해서 떠밀려서 나가는 경우 정치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좀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죠. 그리고 좀 전에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어떤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심지어는 야당보다 더 잘한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여당 내 의원들이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오신 의원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저보다 더 잘하실 테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유승민 의원은 자발적 탈당은 없다. 절대 스스로는 안 제가 나간다. 보는 한 어.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과거에 대선 앞두고 안철수 의원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당합니다. 그게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그걸 자기 정치의 가장 큰 오점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안 앞으로 만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뭐 예. 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예. 저는 그런 역할을 유승민 의원이 직접 본인이 제 발로 나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뭐냐? 저는 혹시라도 2012년 대선에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합니다. 예.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머릿속에는 예. 윤석열 이번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보수 세력의 대표주자. 뭐 대선 주자. 예, 이걸 저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오.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이 본인 생각처럼 오느냐? 이건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징계라든가 여기서 탈당을 하게 된다. 예.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동정론이라든지 예. 보수 세력 내의 어떤 그런 일정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작지만 있다. 아.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예. 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어. 이게 제가 보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떠밀려 나갈 수는 있어도 스스로는 절대 걸어 못 나간다. 약간 이런 분석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 얘기를 좀 합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 얘기를 꺼내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 배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자기가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들한테 아부하다가 쥐가 필요 없으면 갑자기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다이라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탈당시키고 했던 홍 시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뭐 우리 윤핵과이라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전부 다 그때 배신한 사람들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하다. 그러니까 왜 나 않고만 자꾸 배신 얘기를 하는가? 약간 이거에 대한 불만 표시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안 있죠? 반응을 또 보였어요. 본인 이름이 저거 나왔거든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한 일 난 단 한 번도 없다.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기 위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마라. 최인영 변호사. 서로 배신자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판단을 하시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배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당을 배신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당을 나갔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그 의원을 객관적으로 뭐 이름은 안 썼지만 사실 그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고 또 유승민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당에 어떻게 보면 1호 당원인데 거기를 사실상 쫓아내는 것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신 분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예. 그렇다는 점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당을 살리기 위한 것을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배신 프레임은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씌워지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같은 상황을 프레임을 홍준표 시장에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뭘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영주 부대변인은 뭐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사실 유독 실질적으로 보면 배신자 낙인이 짙긴 해요.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당 내에서. 그런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 부분에 있어서 좀 독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를 근거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이제 안 그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배신감이 더 크죠. 유독 또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멀었으면 뭐 그러든 말든 배신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원래 멀었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예. 네가 그래? 이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의 어떤 가장 큰 감정적인 어떤 뭐 느낌이랄고
할 건데 저는 유승민 의원 또 전 의원은 억울할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아, 그래서 아까 그때- 여러 사람 이름을 그러네. 꺼내면서 홍준표 시장도 당시에 이런 발언했고 예. 이러면 공선동 지금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던 그 분들 나열하면 뭐 60명이 드글드글 있었단 넘어요. 말이에요. 당시에 탄핵 찬성했던 분이 60명이 넘는 그분들도 아. 다 배신자입니까? 다만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또 대구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좀 억울하고 또 홍준표 시장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맞득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예. 왜 본인 솔직하지 못하고 또 들키면 또 언제 그러냐는 예, 고개 예. 숙이고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를 아마 저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배신자 나기, 정치권에서 배신자 나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꼭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곤 하거든요. 역시 이 언론 통해서 저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꺼냈는데 이게 또 홍준표 시장과 설전처럼 비춰져 버리고 말았습니다.